두 번째는 정독입니다. 정독은 언어적 능력 향상, 생각하기, 그리고 지식 축적 모두를 위하여 합니다. 정독은 이미 알고 있는 읽기 방법이지만 제가 거기 더하여 펜을 들고 글을 읽으며 뜻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도록 권합니다. 정독은 정신 집중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집중하는 능력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곳을 찾아 아니면 자기만의 장소에서 펜을 들고 사색하듯 책을 읽습니다. 작품에 있는 모든 문장을 빠짐없이 읽으며 글이 보여주려는 세계를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그리고 생각이 떠오르면 짤막하게 옆에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질문이라면 답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권장 도서 목록에서 작품을 선택하여 읽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책들을 읽기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속독입니다. 속독은 주로 지식을 얻기 위함인데 시간이 제약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속독을 하며 필요한 부분을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쓰기 기술도 같이 개발해야 하는 거죠.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읽고 나면 후에 어떤 부분들은 잊기도 하죠. 그래서 쓰기로 이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기록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속독도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를 하지 않으면 속독을 해놔도 어디에다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후에. 속독과 같이 하는 쓰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용하기, 개요 설명하기, 해설하기, 요약하기, 맥잡기, 반론 적기, 평가하기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그들은 나중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인용하기란 글을 빨리 읽으면서 중요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그대로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리서치를 할 때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되지만 글쓰기 연습할 때는 반드시 발췌 부분들을 써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설명하기는 읽은 부분이 후에 독자들에게 이해가 어렵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작가의 언어로 내용 전체의 핵심을 살려가며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육화 원칙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중심으로 적습니다. 해설하기는 내용이 어려워 말 그대로를 소개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을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소개합니다. 특히 가능하면 어떤 독자에게 설명하는지도 정해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약하기는 내용이 너무 길어 독자가 이를 전부 읽지 못할 때 중요한 부분들만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해 이들을 나열해야 합니다. 맥잡기란 소개하려는 내용이 전체 상황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데 이 내용이 전체 상황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소개하는 방법입니다. 주제나 상황의 전체를 알아야 소개하려는 내용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론 적기는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의견에 반하는 부분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반론을 제기하면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의견이 다른지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렇게 연습하고요. 평가하기란 읽은 내용이 좋다 나쁘다를 말하면서 왜 그리고 어떻게 좋은지 혹은 나쁜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예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내린 평가에 대해서 설명도 해보시고 또 가능하면 그들에 해당하는 증거도 써놓는 것도 좋죠. 읽기는 읽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쓰기로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많이 알아도 이를 글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면 아는 게 별 소용이 없죠. 이런 읽기와 쓰기의 목표는 내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번에는 읽지 않고 하는 쓰기 연습 방법입니다. 일기 쓰기와 저널 쓰기죠.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어떤 특별한 주제도 필요 없으며 생각나는 대로 써 내려가는 방법이죠. 이런 글쓰기를 할 때 어떨 때는 즉 펜을 들었는데도 멍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죠. 뭘 써야 되는지 도대체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서요. 그럼 앉아서 회상이나 명상을 시작하세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마리를 찾기 위해 머릿속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무엇을 했는지 영상으로 그려보세요. 그리고 영화처럼 돌려보세요. 날씨부터 분위기부터 내 느낌부터 그러면서 오늘 하루 무엇을 했나 차례대로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자신에게 말로 해보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써봅니다. 일상을 무심하게 보내서 그렇지 잘 살펴보면 하루에도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가장 인상적인 일이 무엇이 있었나? 무슨 말을 했나? 그 느낌은 어떤 행동을 했나? 거리에 가다가 무엇을 보았나? 경험했나? 경험에서 내가 얻은 교훈은 무엇인가? 아니면 인생의 어떤 단면을 보았나? 과연 미래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나의 행동이 혹은 말이 바뀔까? 아니면 명심을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 혹은 행동을 했나?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가? 나의 느낌이나 의견은 무엇인가? 이런 잡다한 물음을 던지며 본인에게 스스로 답을 구하려고 해보세요. 이런 글쓰기는 문법도 문맥도 이런 것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로 쓰건 종이 위에 쓰건 그냥 쓰세요. 틈이 있으면 쓰거나 자기 전에 단 10분만이라도 써보세요. 이런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다 보면 최소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확히 옮길 수 있는 실력이 점차 늘게 됩니다. 본인의 생각을 정확히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길러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저널 쓰기라고 부릅니다. 특별한 글의 형태나 구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앞으로 배워야 할 글은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야 하고 목적과 독자에 따라 장르를 결정하고 이성과 감성과 인성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여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글쓰기를 배운다고 하면 바로 이 에세이 쓰기를 배우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 다음 편부터 차례대로 살펴가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쓰기 연습은 어떻게 하죠? 읽기와 함께 쓰기의 연습을 일상화합니다. 읽기는 언어적 능력을 길러주고 능동적 사고를 하고 지식을 축적을 하는데 도와주기 때문이죠. 읽기와 쓰기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병행하여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읽기에는 목적에 따라 모방읽기, 정독, 속독이 있죠. 그리고 각 읽기에 따라 쓰기도 같이 연습하셔야 합니다. 읽기와 쓰기를 습관화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은 후에 에세이 쓰기를 배울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